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장기통계 1 강의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 강의는 2018년에 출판된 한국의 장기통계 1과 한국의 장기통계 2에 대한 강의입니다. 두 권으로 발간된 한국의 장기통계는 22명의 전공자가 공동 작업한 성과입니다. 저는 이 책의 공동 편집인이자 두 개장의 집필자로서 참여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한국의 장기통계 1에 두 번째로 수록된 인구입니다.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에서 경제활동 주체는 생산자, 가계, 정부가 있는데 가계의 경우 임금을 비롯한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인구의 재생산 및 인적자본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인구를 가계와 관련된 것으로 위치시켜 놓았지만 인구의 변동은 노동력의 변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 거시경제 성과인 1인당 GDP는 GDP를 인구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성과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근대 시대에는 기술 진보에 의한 인구 부양력의 증가가 인구 증가로 모두 흡수되는 외연적 성장의 시대로 이해되고 근대적 경제 성장의 시대는 기술 진보의 효과가 주로 1인당 소득의 증대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변화의 근저에는 출산율 변천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 통계는 한 나라의 외연적 성장의 추이, 근대적 경제 성장으로의 이행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통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할 만한 인구 통계를 얻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인구 통계가 보여주는 외연적 성장의 추이, 근대적 경제 성장으로의 이행의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신뢰할 만한 인구 통계를 구축하고 이 통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구는 운명이다라고 프랑스 사회학자 꽁트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인구 분포와 추세의 변화가 커다란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침을 나타냅니다. 정근대 시대는 일반적으로 인구 증가가 기술 진보율을 뛰어넘어 1인당 생활 수준이 개선되지 못하는 말서스 덫에 걸려있는 시대로 인식되고 있지만 정근대 시대에도 근대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 수준의 변동이 일어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근대 시대의 생활 수준의 변동에는 기술 진보와 인구 증가 간의 경주, 정근대 시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습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구 변동에 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멜서스 덫에 걸려있던 시대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 즉 적자 생존의 경쟁을 벌였는데 이와 같은 적자 생존의 경쟁이 동반하였을 생활 방식의 변화나 상이한 생활 방식을 가진 인구 집단 간의 구성 변화 등은 멜서스 덫에서 벗어날 잠재적인 역량의 축적과도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석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인구 정보가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적 경제 성장의 시대로의 이행은 인구 변천을 동반합니다. 인구 변천은 고출생률, 고사망률 단계에서 저출생률, 저사망률 단계로의 이행을 의미하는데 근대로의 이행이 인구 변천을 동반한다는 점은 여러 나라의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지만 왜 사망률이 낮아지는지, 왜 출생률이 낮아지는지, 즉 출생률과 사망률 변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잘 해명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컨대 출산율 변천은 영국보다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되었지만 근대 경제로의 구조 변화는 프랑스보다 영국에서 더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먼저 일어났는데 출산율 변천은 프랑스에서 먼저 일어났는지에 대해 우리는 아직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변천을 경제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특수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인구 변천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출생률과 사망률의 지역별, 시기별 차이에 대한 정보의 축적이 필요하며 출생률과 사망률을 변화시켰을 근본 원인과 관련된 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적 경제성장의 시대로 진입한 후 실질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이 전개되면 노동자는 모든 소득을 소비하고 저축과 투자는 자본과 계급이 한다는 계급 이론적 저축률을 대신하여 아동과 노인들은 소득보다 소비를 많이 하고 생산 연령층은 소득보다 소비가 적어 소득의 일부는 자식을 위해 투자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생애 주기적 저축론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사회가 진전되어 교육을 비롯한 자식 부양의 비용이 증대하고 은퇴 후 생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생애 주기적 위험의 문제가 보다 심각해졌습니다. 생애 주기적 저축이나 생애 주기적 위험이 가져올 사회 경제적 영향은 인구 연령별 구성에 의해 규정됩니다. 근대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구 변천은 인구의 연령별 구성 변화를 동반합니다. 경제성장에 유리한 인구의 연령별 구성 변화로 얻어지는 인구학적 배당의 시대가 나타난 후 경제성장에 불리한 인구의 연령별 구성으로 변화하여 인구학적 부담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하여 인구학적 부담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점점 드물게 일어나고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 공급과 저축을 감소시키고 사회보장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우리나라 인구통계 정보 후 주요 출처를 소개하고 이 자료들에 나타난 사망력, 출산력, 인구 증가율의 장기 추세를 인구 변천과 연관지어 소개합니다. 본책에서는 인구에 대한 통계를 크게 5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습니다. 인구 및 호수, 사망력, 출생력, 혼인력, 국내의 인구 이동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통계의 커버리지는 1945년까지는 남북한 전체, 1946년 이후는 한국, 즉 남한입니다. 사망력과 출생력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약간 설명하면 사망력은 사망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망의 빈도를 측정하는 사망률을 지표로 사용하는데 사망률에는 전체 인구의 평균 사망률인 조사망률과 부분 인구의 사망률인 특수 사망률이 있으며 특수 사망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성별 사망률과 연령별 사망률입니다. 출생력은 출생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으로 출생의 빈도를 측정하는 출생률을 지표로 사용하는데 출생률에는 전체 인구의 평균 출생률인 조출생률과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주로 쓰입니다. 조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자 수를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1000분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100분비를 사용하면 조사망률과 조출생률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빼면 인구 증가율이 되어 인구 증가율의 변화가 출생률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사망률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고찰하는 데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출생률이나 조사망률은 연령별 사망률이나 가임 여성의 출산 성향의 변화가 없더라도 인구의 연령별, 성별 구성이 변하면 변하게 됩니다. 예컨대 모든 연령대의 사망률이 하락하지만 연령별 사망률이 높은 노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조사망률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임 여성의 출산 성향이 증가했지만 남자 인구의 비중이 늘었거나 비가임기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면 저출생률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별 인구 구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망력과 출산력의 지표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출생 시 기대 여명과 합계 출산율입니다. 출생 시 기대 여명과 합계 출산율은 왜 연령별 인구 구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를 이 지수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생 시 기대 여명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1년이 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을 확률은 1에서 태어나서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을 뺀 값입니다. 2년이 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을 확률은 1에서 2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을 뺀 값입니다. 이렇게 각 연령마다 생존할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1세까지의 생존할 확률이 0.90, 2세까지의 생존 확률은 0.85, 3세까지의 생존 확률은 0.82 등 매 연령의 생존 확률을 구하고 그것을 최고 생존 연령까지 누계해 가면 출생 시 기대 여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하는 데는 연령별 사망 확률만이 필요하며 연령별 인구 구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합계 출산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구하는 것인데 여성의 가임 기간을 20세에서 44세까지로 보고 합계 출산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세 여성 중 출산한 여성의 비율은 20세 여성의 출산 확률이고 21세 여성 중 출산한 여성의 비율은 21세 여성의 출산 확률이고 21세 여성 중 출산한 여성의 비율은 22세 여성의 출산 확률입니다. 이렇게 가임 연령 기간 중 매 연령의 출산 확률을 구해서 가임 연령 전 기간에 대해 합산하면 합계 출산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임 연령은 15세에서 55세로 보고 계산할 수도 있는데 실제 계산해 보면 가임 연령을 20에서 44세로 보고 계산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합계 출산율을 구하는 데에는 연령별 출산 확률만이 필요하며 연령별 인구 구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생 시 기대 여명이든 합계 출산율이든 모두 가상 코호트를 대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출생 시 기대 여명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1세 때의 사망 확률은 1년 전에 출생한 사람의 1세 때의 사망 확률을, 2세 때의 사망 확률은 2년 전에 출생한 사람의 2세 때의 사망 확률을, 3세 때의 사망 확률은 3년 전에 출생한 사람의 3세 때의 사망 확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현재 1세인 사람의 기대 여명도, 2세인 사람의 기대 여명도, 3세인 사람의 기대 여명도 아닙니다. 현재 출생 시 기대 여명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70세의 사망 확률은 7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70세가 되었을 때의 사망 확률이기 때문에 현재 태어난 사람들이 70년 후에 70세가 되었을 때의 사망 확률과는 다를 것입니다. 기대 여명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생명표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이와 같이 가상 코호트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생명표를 기간 생명표라고 합니다. 반면 1800년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들이 이후 살았던 기간들을 활용하여 1800년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의 기대 여명을 구해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동일한 출생 코호트의 연차별 사망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생명표를 코호트 생명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합계 출산율도 가상 코호트를 대상으로 계산된 것으로서 엄밀하게는 기간 합계 출산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상 코호트가 아니라 실제 특정 연도 출생 코호트 중 단상기까지 생존한 사람들의 평균 출생아 수로 계산하는 출산율을 코호트 완결 출산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제사에서는 코호트 생명표나 코호트 완결 출산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에서 제공되는 사망력과 출산년 통계는 모두 가상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출생 시 기대 여명과
기간 합계 출산율입니다. 근대적 센서스가 시작된 1925년 이후에는 주요 인구학적 지표들이 모두 추정되어 있습니다. 사망력 통계로는 1918년에서 2015년간 연도별 사망자 수, 1925년에서 2015년간 조사망률, 1925년에서 2015년간 출생 시 기대 여명과 연령별 사망률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출산율 통계로 제시된 것은 1918년에서 2015년간 출생자 수, 1925년에서 2015년간의 조출산율, 합계 출산율, 일반 출산율, 순재생산율, 모아비와 같은 표준적인 출산력 지표들, 1925년에서 2015년간의 연령별 출산율, 1964년에서 2002년간 실시된 산하 제한 정책 관련 통계입니다. 결혼력 지표로 제시된 것은 초혼 연령과 15세에서 49세 여성 인구의 혼인 상태별 분포 두 가지입니다. 초혼 연령은 1500년에서 1919년간 양반들의 초혼 연령과 1925년에서 2015년간 전체 인구의 초혼 연령을 남녀별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이동 통계로는 세 가지 항목을 수록했습니다. 첫째, 1925년에서 2015년간 도시 농촌 인구 및 주요 도시 인구. 둘째, 1925년에서 2015년간 도시 및 도별 인구 순유입. 마지막으로 1910년에서 2015년간 이민자 수와 해외에 체지하는 한국인 수입니다. 이제까지 인구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후 표 구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표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표들에 제시된 숫자들이 어떤 통계 조사로부터 나왔는지, 이 통계들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점에서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 인구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면 통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